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저의 정치적인 소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정치란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게 나무위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 주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말한다. 네, 대충 이런 내용이죠. 정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 뭐 정치의 질이라고 하면은 정치 어떤 질을 붙이는 거는 이제 약간 낮춰 부르는 비하하는 느낌의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온 게 주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념인 거죠. 네, 이념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고 이념이 둘로 나눠졌고 그 후로 냉전과 같은 세대를 지내고 지금 여태까지 그 세대를 살아오고 있죠. 물론 냉전이 거의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고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좌파 우파는 있죠. 뭐 미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좌파는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한 글이라서 막 정확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좌파의 기본적 이념은 이제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분배와 같은 이제 서로 같이 나누자라는 이 이념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거죠. 막말로 우리나라의 GDP가 뭐 얼마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보다 낮게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한데 GDP를 높은 사람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완전 균등하게 나누면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가 있고요. 반대로 우파는 반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우파는 자유로운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내에서 경쟁하지만 그 시장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이 노력에 따라 대가가 따르는 게 이제 중요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유가 핵심인 거죠. 어, 사실 좌파 우파와 나누는 큰 개념으로 보면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평등하게 나누려면은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너 것도 공동 분배해. 내 것도 공동 분배할 거야. 네 것도 공동 분배해. 그렇게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나눈다라는 정책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같이 나누면은 결국에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파도 그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버는 어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 부익부 빈익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단점이라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 내에서 참 그 안에서 복지를 잘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이제 이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음, 진보와 보수.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변질되어 있기는 해요. 진보라는 뜻과 보수라는 뜻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조선 시대로 따지면 보수는 쇄국 정책을 하는 거고 진보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외국과 이제 무역 활동을 해서 발전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이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세력과 아니다 우리 것이 최고다 쟤네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 귀신이다라고 하는 등의 그런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가 절대 쇄국 정책 우리나라를 열 수가 없다라고 했던 이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 변질돼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좌파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맞아.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는 우파의 개념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진보와 보수와 싸운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이제 면이 많죠. 예, 사실 자유 시장 경제를 해도 음, 이게 잘못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의 생각은 어떠냐면 잘 사는 사람의 돈을 이제 같이 해서 평등하게 나누자는 게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좌파의 사람들의 생각들이고 우파들은 못 살면 못 살겠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너 돈 많으니까 내놔라가 아니라 너가 돈 많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줘.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듣기에는 그렇게 둘 다 나쁜 정책들이 아니에요.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좌파에서는 그 자본주의라기보단 자유함을 뺏으면 이게 자유함을 뺏으면 많이 버는 사람도 게을러지고 적게 버는 사람도 그냥 놀면서 먹어도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좌파의 정책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놀고 먹으면은 또 돈이 나올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간의 이제 욕심의 욕망의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이제 제 소견은 뭐냐면 제 소견은 뭐냐면 우파 시장 경제 체제를 하면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로 따지면은 우리의 것을 해외에 많이 수출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어떠함을 배우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최고요 라면서 하는 것 그 보수로 가는 거냐 아니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모르는 기술을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원래 기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많이 잘못돼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관심을 가지기 생각했어요. 특별히 박근혜 정부 때부터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정부 때도 아무래도 제가 정말 관심을 정확하게 이제 이거다 했던 때는 정확히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잘 몰랐는데 특별히 광우병 이야기가 나돌았거든요.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이제 머리가 구멍 뚫린다. 근데 이 이 증상이 일어나는 나기까지 10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괴담이 돌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었다가 머리에 지금 바로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10년 뒤에 발병한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뉴스가 뭐 소가 미친 정신이 이상한 듯한 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뉴스에서 정신이 이상한 듯한 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이러면 안 되는데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전부 말이 안 되는 말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우리가 속았구나, 내가 속아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당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의 뭐 최측근이었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을 뭐 자기가 뭐 조정을 했다고 했고, 뭐 비선실세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그냥 뭐 인형 같은 느낌으로 조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때 당시에 이 불씨를 도화선은 딱 세월호였는데, 세월호가 터지고 8시간 뭐 했냐,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했다는 등, 머리 2시간 뭐 시간 했다는 등, 뭐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무슨 이제 성관계를 하는 이제 그런 괴담들도 있었고, 최순실이 500조 가량 재산을 뭐 불법으로 취득했다라든지, 그 재산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다는 등, 이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선동을 했던 거죠. 사실상 여기서 진짜 그랬던 거는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그랬는데, 참 이때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했죠. 탄핵을 당한 이유는 내란죄라고 하는데, 뭐 12월 3일 계엄을 했고, 이 계엄이 뭐랄까, 계엄이 계엄을 해선 안 됐다는 인식이 강한데,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사실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이거는 좀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엔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고,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할 때 내용에 대해서도 들으면서도, 일단 뭐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거나 지금 정치계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가, 어떤 상황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정치계 문제들을 보니, 저도 뭐 정치 관심 없을 수밖에 없는 그냥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 몰랐는데,
탄핵을 29번 했고, 이 29번 하는 동안 이제 행정부는 마비가 되겠죠. 예. 지금도 탄핵 심판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비어 있는 공석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마비 상태기는 해요. 마비 상태긴 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은데, 대통령 특활비라든지 뭐 검찰 특활비 뭐 이런 이제 중요하게 필요한 내역들이 좀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제 특활비가 아마 예산을 다 삭감보다는 없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냥 대통령은 그냥 옛날에 조선 말기에 그냥 왕으로 세워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첩죄에 대한 거랑 마약 수사 대한 거랑 또 이제 우리가 군인 처우 개선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이게 사실은 뭐 군인이라기보단 초급 장교라고 보는 게 맞는데, 초급 장교고 초봉이 엄청 낮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그 예산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마약은 이제 대치동,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 중고생까지 마약이 전달되는 일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마약으로 망했잖아요. 솔직히 뭐 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이 막 번져나가고 있어요. 뭐 클럽은 마약 천지예요. 마약 소굴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마약 수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줄이고 있고, 간첩죄 같은 경우 간첩이 이제 드러났는데 간첩을 수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간첩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수정하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찾게 되고 찾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먼저 부정선거도 사실은 저는 처음엔 부정했어요. 그래도 나도 우파지만 부정선거는 너무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듣고 보니까 부정선거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럴 만한 정황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는 이 정보에 대해서 시원하게 까지는 않죠. 근데 시원하게 까는 거 정상. 그래. 예를 들어서 음모론이라 쳐도 그래도 까보는 게 정상. 까지 않으려는 거는 비정상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 뭐 그 전에 뭐 영부인 사건들도 듣긴 했었는데 관심이 없었지만, 알고 보니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잘 모르긴 하지만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대주주의 주식 이동으로 인한 문제라고 간단히 봤고, 명품백은 이거는 한정 사라기보다 함정을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를 남겼죠. 일부러 비싼 가방 주면서 의도적이었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특별히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나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이제 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영부인이 법을 피하기 위해, 감싸기 위해 영부인의 계엄령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세력도 있고,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행정부가 마비되어 있고, 행정부의 탄핵 29번 때문에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29번 탄핵이 있고, 또 재정이 부족한 상황, 악의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관련된 재정들을 다 줄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지고 있던 이제 이거는 쓰면 어떻게 보면 독일 수도 있는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사실 계엄령 선포한 게 이게 좀 악수일 수도 있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엄령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아실 거예요. 계엄령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짰던 거고, 본인만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결코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도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 검사에서 끝판왕을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거부감과 반응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저도 모든 것을 동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파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런 행정부 마비랑 탄핵이 29대 있고, 악의적으로 대통령에 관한 재정들이 다 폭삭망하고, 심지어 마약을 수사하기 위한 재정까지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느꼈던 거죠. 이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악수인 수를 쓴 거죠. 계엄령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대통령 왜 저러길래? 미친 거 아니야? 저런 짓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아나 보자.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 상황에 대해서 변화하고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명의 대행까지 탄핵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물론 뭐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부정선거라는 거를 이제 그거를 저희가 뭐 아직까지 까보지 않았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들이나 아 이건 부정선거일 거야라는 내 나름대로 확신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까보지 않았으니 확실하진 않은 거죠. 이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끝인 거죠. 그 음모론에 놀아난 사람이 되는 거죠. 막말로. 사실은 그게 살짝 두렵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태도와 환경들을 보면은 어 정말 선관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은 법을 완전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쓰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정말 뭔가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그 직시를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나라의 근간인,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국정이 운영이 되고 한데, 우린 나라의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정치에 대한 내용도 다시 보여드리면, 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하는데 국민의 주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고, 이제 상호를 이해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거잖아요. 물론 그게 뭐 계엄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간첩이나 마약인 거죠. 이거를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좀 그런 거죠. 사회 질서를 그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라고 하는데,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져 있으면 이게 뭐냐면 법치가 무너졌다. 이거 두 개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그러면 국민의 주권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 투표권이 있잖아요. 기본권이 투표권. 근데 이제 이 투표권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마약이나 간첩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법치가 무너졌다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했죠. 고위 뭐 공무원 수사처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되는데 저도 공수처만 했지 풀네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졌죠. 근데 심지어 영장을 받을 때도 사실은 중앙지법에서 받는 게 정상인데 편법적으로 서부지법에서 받았죠. 근데 서부지법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좌파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움직였고, 그런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서부지법에 많이 있었고, 서부지법은 지금 현재 재판관들 중에도 서부지법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거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이긴 한데, 행정, 사법, 입법 3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행정부는 뭐 공무원을 포함한 뭐 대통령까지 이제 뭐 행정부인 거고, 사법은 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 뭐 예를 들면 검사, 판사가 있는 곳이겠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건데 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둘이 궁짝짝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으니 행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안 좋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엄이었던 거죠. 계엄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를 국민들이 이끌 수도 없었고, 계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완전 자기네 노림에 행정부는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했던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계엄을 하고 난 뒤 상황이 너무나 무서운 게, 이렇게 사실 국민의 그 어떤 기본권들이나 우리가 뭐 그런 것, 뭐 인간다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 사회 질서인 법이 무너진 거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법을 왜 세웠어요?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와 다수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 대통령이 결국에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거를 뭐 영부인을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이제 대통령을 그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편법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일반인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도 모두 뺏기는 거죠. 법치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질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로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결론은 우파적 개념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가되 복지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또한 뭐가 있을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기업을 도와야 됩니다. 물론 기업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발끈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계엄에 대해서 뭐 탄핵이 인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재판 헌재에서 여러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우하향을 하는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국민의힘이 짱이냐 뭐 어쨌냐 저쨌냐 니네만 뭐 그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많이 꺾여질 것 같고 진짜 위기의 상황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법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 놀랍고, 내가 정치에 너무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제가 뭐 잘 알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한 거라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이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는 걸 알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싶은, 애국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저는 쇼츠만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됐네요. 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뭐 생각들 언제나 뭐 댓글 적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